자, 이번 시간은 산과 염기 중화 반응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산과 염기를 하기 전에 자, 일단 산이라는 정의 자체는 물에 녹았을 때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산이라고 얘기했고, 자, 염기는 물에 녹았을 때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중화 반응은 이렇게 산의 수소 이온과 염기의 수산화 이온이 만나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물이 생성되는 이런 반응이 이제 중화 반응이지, 그지? 그래서 오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 산의 수소 이온과 염기의 수산화 이온이 만나서 물이 생성될 때 이때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의 어떤 양적 관계를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자, 우선 이제 중화 반응의 정의부터 한번 가볼게요. 산과 염기가 반응하여서, 자, 그래서 산 HCl 요 뒤에 AQ라고 이렇게 달아놨지, 그지? 그러면 이 아이들은 지금 수용액 상태에 존재한다는 얘기고, 수용액에서는 양이온과 음이온 형태로, 수소이온과 염화이온 형태로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수산화 나트륨, 이것도 AQ 수용액이니까 물 속에서 나트륨 이온과 수산화 이온으로 이온화가 되지, 그지? 그러면 우선 눈에 보이는 게 뭐가 보입니까? 물이 생성되는 반응이 보이잖아, 그지? 근데 여기에 있는 지금 어떤 물질입니까? 염화 이온과 나트륨 이온은 반응에 직접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그대로 NaCl AQ라고 적어주면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으로 일단 존재한다는 얘기고, 그리고 뭐가 생성됩니까? 물이 생성되지, 그지? 그래서 중화 반응은 산과 염기가 반응하여서 자, 이렇게 물과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물질이 염이야, 그지? 특히 이 염은 조심해야 될 게 산에 무슨 이온과 음이온과 염기에 뭐가 만났습니까? 염기에 양이온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이런 화합물들을 우리가 염이라고 얘기합니다. 염하고 염기를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중화 반응식에 이제 모델이 나와 있는데, 자, 이런 거 할 때 항상 산과 염기가 반응할 때의 양적 관계 요거 좀 잘 봐야 되겠지, 그지? 그럼 항상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만날 때는 항상 1대 1에, 그지? 몰비로 반응을 합니다. 몰비. 자, 그러면 이 몰비를 또 우리가 뭐하고 같이 연관시켜서 알아야 되냐면 농도라는 거 배웠었지, 그지? 그래서 몰농도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 이런 식을 하나 배웠었는데, 그래서 항상 요 용액 안에 들어있는 수소이온의 몰수를 봐야 돼, 그지? 그러면 M 곱하기 V. 그래서 몰농도 곱하기 부피 값에 의해서 이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이 결정이 된다. 그래서 이 양이 1대 1로 반응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예시가 나와 있네요. 자,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이 지금 뭐 굳이 숫자를 쓰자면 2몰, 2몰로 있다고 가정하자, 그지? 요 입자 하나하나를 1몰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 다음에 요 놈이 이제 섞게 되면 수소이온, 수산화이온, 수소이온, 수산화이온이 반응해서 물 2몰이 이렇게 생성되는 거고, 나머지는 구경꾼 이온이지, 그치? 구경꾼 이온은 반응 후에도 그대로 용액 속에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화학 반응 시, 지금 반응 전후에, 그치? 예를 들면 나트륨 이온이나 염화 이온은 직접 중화 반응에 참여를 했다 안 했다?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온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경꾼 이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지금 염산 1몰과 수산화 나트륨 1몰을 만들어서 반응을 시켰을 때, 자, 이렇게 물과 이렇게 염이 생성된다. 그래서 염화 나트륨과 같이 물에 녹는 염은 물 속에서 이온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기는 NaCl, AQ 이렇게 쓰지만 우리가 이해를 할 때는 용액 속에서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 형태로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화 반응의 알자 이온 반응식이지, 그지? 그래서 실제로 반응에 참여한 이온 플러스 물질
물은 이온이 아니잖아, 그지? 물질로 나타낸 화학 반응식을 우리가 알자 이온 반응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화 반응에 참여한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지, 그지? 그래서 중화 반응의 알자 이온 반응식은 자, 일단은 산과 염기의 종류와 관계없이 알자 이온식은 항상 이렇게 1대 1에, 그지? 뭐 입자수비 또는 몰비로 반응을 하고 생성된 물도 이렇게, 그지? 자, 그래서 항상 반응식 쓸 때 요 상태도 좀 같이 써주는 훈련을 좀 하셔야 됩니다. 요건 수용액이고 H2O 얘는 뭐가 됩니까? 물이라는 거지. 액체 상태를 의미하는 거니까요. 자, 그다음에 구경꾼 이온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반응 후에도 용액에 그대로 남아있는 이 이온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경꾼 이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염산과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에서 중화 반응해서 구경꾼 이온은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된다. 자, 이거 말고도 이제 다른 형태, 아까도 얘기했지, 그지? 물 빼고 나머지 요게 염이야, 그지? 여기서도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만나고 나머지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이 만난 요거 어떻게 읽습니까? 질산 칼륨이 있잖아, 그지? 이 아이가 염이다, 그지? 이런 걸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중화 반응에 이용해서 자, 이런 예시들은 항상 뭐하고 비교를 해야 되냐면 중화 반응 대 일단은 산화 환원 반응이 있지, 그지? 그치? 요거를 이제 구분을 해서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액 산, 그지? 위액은 산입니다. 그 다음에 제산제 염기, 그래야 중화 반응이 일어나지. 생선 비린내는 염기고, 그래서 레몬즙 산, 그치?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 자, 벌레의 독은 산성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염기성 물질을 발라야 되고, 김치찌개 산, 소다, 염기, 그지? 그 다음에 산성화된 토양, 산성 섞여서 염기를 뿌려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이 조금 속 쓰릴 때 먹는 제산제 있잖아, 그지? 그 주성분이 누구냐면 수산화 마그네슘, 그 다음에 수산화 알루미늄, 그 다음에 탄산수소 나트륨 등은 염기성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산과 염기의 반응에서 또 이게 나오는데, 자, 우리가 지시약을 한 번 더 복습 차원에서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지시약을 공부할 때는 용액의 액성이 산성, 중성, 염기성 이렇게 액성이 세 가지가 나오고 고등학교 과정에서 암기를 해둬야 될 자, 우리가 지시약이 몇 가지가 나옵니까? 세 가지가 나오잖아, 그지? 그래서 산성, 중성, 염기성 이렇게 구분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여기가 산성, 중성, 염기성. 그러면 일단은 리트머스 종이가 있지, 그지? 그러면 산성은 푸른색을 무슨 색으로 변화시킨다? 붉은색으로 변화시키고, 염기성은 붉은색을 푸른색으로 변화시킵니다. 그 다음에 PP 용액,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산성일 때 무색, 중성일 때도 무색, 염기성일 때는 붉은색, 빨간색. 그 다음에 메틸 오렌지라는 용액이 있잖아, 그지? 빨주노 이렇게 외워도 되고 빨노노 이렇게 외워도 되고요. BTB 용액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빨주노초 파란보 노초파. 자, 그래서 이걸 한 이유가 지금 여기에 보면 암모니아 술은 염기성이야, 그지? 염기성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용액은 지금 PP가 아니고 BTB 용액이지, 그지? BTB 용액. 자, 그러면 염기성일 때 BTB 용액은 일단 파란색이야, 그지? 파란색. 그래서 수산화 암모늄. 요거 물에 녹으면 암모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으로 이온화가 되지. 요놈 때문에 염기성을 띱니다. 요 액성은. 그다음 날숨에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들어있잖아, 그지? 그러면 중성을 띄다가 계속 증가하게 되면 산성을 띄어서 색깔이 노란색으로 변하는 이런 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중화 반응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물 속에서 수소 이온은 이렇게 하이드로늄 이온 형태로 존재한다고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편의상 그냥 H 플러스로 쓴다. 이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야. 중화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 자, 중화 반응에서는 산의 수소 이온과 염기의 수산화 이온은 1대1의 몰비로 반응을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몰농도는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이때 부피는 리터 단위를 쓰고 얘는 몰수니까 몰 단위를 쓰잖아, 그지? 그래서 항상 요것도 계산할 때 1리터는 1000ml입니다. 또 몰을 얘기할 때 1몰은 뭡니까? 1000ml몰이라는 이런 값을 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실험식에서 쓸 때 보통 우리가 측정 단위로 밀리리터를 많이 써, 그지? 리터는 양이 너무 많잖아, 그지? 근데 이걸 이제 리터로 환산하면 어떻게 돼? 1리터는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1ml 값을 리터로 고치면 10의 마이너스 3승 리터잖아, 그지? 이제 지수승이 나오니까 숫자가 복잡하잖아, 그지? 그래서 아예 그냥 밀리몰을 쓰기도 합니다. 밀리몰. 그러면 부피를 리터 단위 대신 리터 단위를 써도 계산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아둬야 될 내용이 이온화가 됐을 때, 자, 일단은 산이 내놓은 수소의 양과 수산화 이온의 양. 그래서 여기 이제 산의 가수 이런 게 나왔어, 그지? 자, 이걸 어떤 때 쓰냐면 예를 들면 HCl이 이온화되면 H 플러스 Cl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H2SO4는 EH 플러스 SO4 2 마이너스야, 그지? 여기서 뭘 스미 얘기하고 싶냐면 염산 염화수소 1몰을 이온화시키면 수소이온 1몰, 염화이온 1몰이 나오잖아, 그지? 근데 황산 경우에는 얘 1몰을 이온화시키면 수소이온이 2몰이 나와, 2몰. 그 다음에 음이온, 황산이온은 1몰이 나오잖아. 1몰을 이온화시켰는데 2몰이 나왔잖아, 그지?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1몰을 이온화시켰을 때 수소이온이 2개가 나오는 거를 이가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1가산, 여기에 2가산, 그 다음에 여기 3가산. 얘 같은 경우는 이온화되면 수소이온이 3개가 나와, 그지? 1몰을 이온화시키면. 마찬가지로 염기도 1가, 2가, 3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몰수는 몰농도 곱하기 부피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근데 여기에 곱해야 될 게 이게 뭡니까? 이제 가수야, 그지? 만약에 1가면 1을 곱해주고 2가면 2를 곱해주면 그놈이 이온화됐을 때 나오는 전체 이온의 몰값이 된다라는 내용이지, 그지? 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염기의 가수를 N2라고 두고, 그죠? 그 다음에 몰농도 M2V2 이렇게 얘기하면 자, 염기 수용액에서 염기가 내놓은 수산화 이온의 양은 자, 요거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수 곱하기 몰농도 곱하기 자, 부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 부피를 만약에 밀리리터를 쓰면 밀리몰 값이 되는 거고 리터를 쓰면 몰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오늘의 가장 하이라이트. 산염기를 혼합할 때 산과 염기가 완전 중화되는 조건.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산과 염기가 중화되는 조건은 뭐 산과 염기의 종류와 상관없이 무조건 산이 내놓은 수소이온의 양과 염기가 내놓은 수산화이온의 양은 무조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같아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에 이 산 수용액과 그 다음에 여기에 염기 수용액이
완전히 중화되기 위해서는 자, 여기 산수용액이 내놓은 수소이온의 양과 몰수와 염기가 내놓은 수산화이온의 몰수가 어때야 돼? 똑같아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가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0.1몰 농도의 10ml 몰 농도 부피 나왔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에 또 0.1몰 농도의 수산화나트륨. 그러면 얘를 완전히 중화시키는데 필요한 자 수산화나트륨의 부피를 구하시오라고 돼 있잖아, 그지? 그럼 일단은 얘들이 일가산인지 이가산인지를 먼저 봐야 되겠지, 그지? 그러면 얘는 일가산에다가 1 곱하기 몰농도 곱하기, 그지? 몰수는 MV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몰농도 0.1 곱하기 여기 그냥 숫자를 100을 그대로 쓰잖아, 그지? 그러면 밀리몰 값이 나와, 그지? 어차피 뭐 비교하는 거니까, 그지? 양쪽이 똑같이 밀리몰 단위로 가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1가 염기에다 0.1몰에다가 부피 X, 그지? 여기는 단위가 밀리리터 단위가 되겠지, 그지? 밀리리터를 썼으니까. 자, 그래서 요거 계산은 금방 마무리 되겠죠. 0.1, 0.1 약분을 하게 되면 X는 얼마가 나오게 됩니까? X는 100ml가 나오게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값이 나왔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중화반응 조건이야, 그지? 중화반응에서의 양적 관계, 이게 가장 기본적인 식이야, 알겠죠? 가장 기본 문제를 푸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쓰이는 공식이다 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봅시다. 농도를 일단 모르는 X몰 농도의 수산화 바륨 수용의 100ml를 완전히 중화시키는데, 자, 여기 0.1몰 농도의 염산 200ml가 사용됐다. 자, 수산화 바륨의 몰 농도를 쓰십시오. 근데 수산화 바륨은요, 여기다 쓰게 되면 BaOH2야. 요게 물에 녹으면 바륨 이온과 그다음 무슨 이온으로? 수산화 이온으로, 그치? 그러면 얘가 2몰이 생기잖아, 그치? 이가 염기야, 그죠? 그러면 식을 써보면 수산화 바륨, 자, 이가 염기니까 가수 2 곱하기 몰 농도 몰라요. 부피가 얼마입니까? 100은 염산은 일가산이지. 그 다음 몰농도 0.1 곱하기 200. 요거를 계산을 해주면 되겠지, 그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이거 약분을 하면 여기 숫자가 2잖아, 그지? 그러면 또 얘는 0.2. 자, 그래서 x 값을 우리가 구하게 되면 얼마가 나옵니까? 0.1 몰농도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얘기지, 그지? 자, 그래서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중화 반응을 일으킨다라는 얘기는 이 용액 안에 들어있는 누구야?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몰 값이, 그지? 몰, 용질의 몰 값이 똑같다. 이런 내용을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요 내용을 정리하자면,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용액에서, 그지? 수소이온이 무슨 이온보다, 수산화이온보다 양이 많으면 얘는 산성. 그 다음에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양이 똑같으면 중성. 그 다음에 수소이온의 수와 수산화이온의 수를 비교했을 때 수산화이온의 수가 나오면 염기성. 이건 저번 시간에 다 했었지, 그지? 그 다음에 산성은 pH가 7보다 작을 때, 중성은 pH가 7일 때, 염기성은 pH가 7보다 클 때다 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지? 자,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화 적정 실험에 대한 내용도 같이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중화적정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치? 그러니까 어떤 농도를 모르는 산이 있었어, 그치? 얘를 이제 농도를 알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농도를 모르는 산이 있으면 얘는 염기는 농도를 어떻게 돼? 농도를 알고 있어야 돼, 그치? 그래서 표준용액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표준용액은 자, 중화적정에서 이미 농도를 알고 있는 산 또는 염기 수용액을 우리가 표준용액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화점 같은 경우는 중화점이니까 산의 수소이온의 양과 염기의 수산화이온의 양이 어떻습니까? 똑같아져서 산과 염기가 완전히 중화되는 지점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중화점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지? 자, 그래서 이제 중화적정은 그냥 농도를 알기 위해서 그래, 그지? 모르는 놈과 아는 표준 용액이야. 농도를 모르는 염산 이 하나하고 그 다음에 농도를 알고 있는 표준 용액, 그지? 요걸 가지고 이제 표준 용액이 얼만큼 들어갔는지를 가지고 우리가 농도를 모르는 염산의 농도를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험 첫 번째가 원래 농도를 모르는 염산을 피펫을 이용해서 일정량을 정확하게 취해서 여기다 넣고 그 다음에 페놀프탈렌 용액이야. 이 페놀프탈렌 용액은 어떤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까? 뭐하고 만날 때만 염기성하고 만날 때만 무슨 색으로 변한다? 붉은색으로 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뷰의 표준 용액인 자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넣고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조금 흘려 이렇게 쭉 내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붉은색으로 딱 변하는 순간 있잖아, 그치? 그치? 이때 뷰렛의 눈금을 딱 잠그고 그때 이제 이 수산화나트륨의 수용액이 얼만큼 들어가 있는지, 그치? 얼만큼 들어가 있는지 이 아이의 나중 부피를 일단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뭘 모르는 거야, 지금? 염산의 농도를 모르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지금 요 값이 미지수 x야, 그지? 그 다음에 요 값 우리가 적정을 통해서 이제 요 값을 다 알면 미지수 x 값을 구할 수 있지,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게 이제 중화 적정 반응에 대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중화적정 모형 이온수 변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뭘 봐야 되냐면 지금 원래 준비된 용액이 자, 지금 무슨 용액에다가 산수용액에 산수용액에 뭘 합니까? 염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집어넣고 있지. 첨가야, 그지? 첨가. 그런데 이제 조금 우리가 여기에는 기본만 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이 산이 일가산이고 첨가하는 놈 위주로 보세요. 얘가 일가 염기입니다. 염기. 자, 그래서 밑에 있는 이 그림도 있긴 한데 먼저 요걸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산수용액에다가 그치? 산수용액에 뭐를 첨가할 때 일가 염기를 첨가를 합시다. 그러면 일가 염기니까 NaOH야,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NaOH 만약에 얘가 10개가 있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자. 그럼 얘는 양이온, 얘는 음이온 이렇게 되잖아, 그치? 당연히 여기에 이제 염산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염산이 있게 되면 지금 요 반응에서는 이제 수산화 이온이 반응을 하고, 그지? 수산화 이온이 반응하고 뭐가 수소 이온이 없어질 거야, 그지? 맞습니까? 그러면 얘가 그지? 수소 이온, 양이온이 그지? 수소 이온, 양이온이 얘가 10개가 들어가면 양이온이 10개가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게 되겠지, 그지? 맞습니까? 그래서 이 용액을 섞으면 10개가 감소하고 또 이 친구를 보면 얘가 또 나트륨 이온이야. 그지?
요 나트륨 이온, 양이온이 10개가 어떻게 된다? 증가하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 두 개를 합치면 자, 양이온 10개 감소. 그다음에 여기는 양이온이 늘어가면 10개 증가. 이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이온수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화가 없다라는 게 이게 포인트야. 그지? 근데 언제까지 이게 중요하지? 중화점 도달 전까지야. 도달 안 했을 때까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산화나트륨 이온의 부피를 증가시키고 있잖아, 그지? 그러면 전체 이온수는 중화점까지는 변화가 없다가 중화점 이후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는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금 일가산에 일가 염기를 첨가할 경우에 자 이런 형태가 된다라는 내용을 기억을 해두십시오. 그 다음에 중화점 이전까지야, 그지? 그런데 자 만약에 자 여기다가 한번 더 써볼게요. 만약에 자 일가 염기에 자 이가산을 어떻게 한다? 첨가하는 경우, 그지? 그 다음에 중화점 도달 전까지의 요 상황을 한번 볼게요. 공간이 좀 협소해서 밑에 같이 쓸게요. 자 그러면 이가산 첨가니까 일단 이가산 위주로 먼저 좀 볼게. 이가산 H2SO4 이렇게 쓸게, 그지? 그러면 얘는 1몰 있을 때 얘가 20개, 10개가 있다라고 치고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 산 몇 개가 산 20개가 다 반응을 하고 그죠? 20개가 다 반응하고 염기성 물질인 수산화이온이 몇 개가 20개가 그지? 20개가 감소하게 되겠지, 그지? 그러면 음이온이 지금 몇 개가 감소했습니까? 20개가 감소했어. 이 용액에서. 그런데 넣어주는 이 황산이온 있잖아. 그지? 넣어주는 이 용액 때문에 음이온이 어떻게 됩니까? 10개가 증가하잖아. 그지? 그러면 이 두 개를 다 합치게 되면 전체 용액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음이온, 그치? 전체 이온 또는 음이온이 감소하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런 예시도 하나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요 그래프 하나만 설명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요거 그대로 한번 보세요. 지금 원래 있던 용액 속에는 얘는 이제 산이잖아, 그지? 그러면 수소이온 2개와 염화이온, 수소이온 2개와 염화이온 2개만 있었고 가 용액에서는 얘가 없었지, 그지? 그럼 전체 이온수는 몇 개입니까? 4개입니다. 그래서 얘 1몰을 집어넣었어, 그지? 그지? 그러면 수산화이온, 수소이온이 없어지고, 그죠? 그래서 수소이온 하나 없어지고 대신 넣어주는 얘가 하나 생기잖아, 그지? 맞습니까? 여기에서 마이너스 1 되면서 여기 플러스 1이니까 전체 이온수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산화나트륨 한 번 더 넣었어, 그지? 그랬더니 얘 구경꾼물 이온만 남아서 일정해지잖아, 그지? 됐나요? 그다음 그 이후부터는 이제 어떻게 돼? 넣어주는 수산화나트륨의 이온들이 계속 증가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또 이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가 원래 산 속에 들어있던 염화이온이 2개 있었잖아, 그지? 구경꾼 이온, 원래 고정되어 있는 용액의 구경꾼 이온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넣어주는 또 나트륨 이온은 구경꾼 이온이니까 넣는 양만큼 계속 증가하지, 그지? 그 다음 수소 이온은 줄다가 일정하고 수산화 이온은 계속 넣으면 000 하다가 중화점 이후에서 수산화 이온이 증가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중화 반응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 위주로만 정리를 하고 나중에 따로 문제 푸는 어떤 요령들은
따로 강의를 편성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